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강동구에 집이 하나 있고요. 네. 24평. 네. 근데 하남에 20평짜리 그냥 그 재테크로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낫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낫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요. 그 하남에 20평짜리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 얘를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네, 정리를 해야 세금 혜택이 나은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계속 그게 31년 됐는데 네. 예,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재건축을 바라보고. 네. 그럼 저희가 그 하남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우리가 늘 어렵고 또 궁금합니다. 이윤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31년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서울시 있는 부영 아파트. 맞아, 하남시. 아, 하남에. 네, 하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강동구에, 신축 아파트 하나 있고요. 네. 24평짜리. 강동구 고덕동 쪽인가 봐요. 아니, 길동에. 길동. 다이 아파트. 예. 네, 길동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예. 또 한 채는 신축. 하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예. 길동에 A주택 그리고 하남에 B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그 20평쯤 되고요. 네, 요거는 20평대고. 네, 재테크로. 자, 이걸 네, 갖고 있는데 자녀한테 지금 뭘 줄까 이런 거잖아요. 네, 자녀는 미성년자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거든요. 아, 대학생. 그러니까, 네. 예, 미성년자는 아니고 성년이긴 한데 네, 학생이란 말이에요. 예. 정확하시네요. 소득이 없어요. 네, 소득이 없어요. 자, 일단은 이제 우선 가장 기초 상식부터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뭐 일단은 뭐 좀 이따 이제 증여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시세 한 30% 정도 좀 낮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자, 근데 이제 우선 이 성년이긴 한데 세법상 얘기했을 때 성년이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할게요. 만 30살. 네네. 그죠? 예. 네. 30살이 안 됐어요. 30세가 넘으면 기본적으로 뭐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세대주로 얘기를 합니다. 세대주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각각 세대주로 인정을 해요. 네네. 근데 30세가 안 됐어요. 그러면 세대원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세대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그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세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대략 뭐 한 10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가 유지돼야지만은 세대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자,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세대주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소만 불렸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지금 두 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어떤 거를 산다.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는 뭐를 조그만 빌라를 산다. 아니면 뭐를 어떤 거를 산다. 조정대학교 여기다 토지거래 하고 여기다 이 안에 어떤 거를 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 중에서 취득세, 그죠? 네네.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 뭐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뭐 이 세 가지 중에서 취득세부터 바로 중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과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식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상태에서 2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3주택제 취득세를 무는 거예요. 예. 자녀 명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네. 그러면 조금 약간 취득세부터 덜컥 12%를 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망을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길도에 있는 아파트와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 이걸 하나를 정리를 하고 자녀한테 어떤 거를 줄까 증여를 해줄지 뭐 할지를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잖아요. 2차적으로. 네. 네, 그랬을 때 그래?
이 둘 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는 길동이고 하나는 하남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남의 아파트가 미사 강변도시 쪽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이쪽의 아파트가 아닌 구시가지 쪽의 아파트고 큰 전망이 얘보다는 덜 하다면 얘를 파는 게 낫겠죠. 네네. 그러면 뒤집어 봤을 때 또 하나는 세금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올 걸 나중에 팔는, 즉 길동 아파트를 좀 오래 보유를 했고 더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파는 게 낫겠죠. 길동을요? 아니요. 하남 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남 거를 파는 전제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야, 그러면 얘를 물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남 네네. 거를. 네. 방식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갈래를 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남겨둔다 쳐요. B, 하남 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네, 정렬. 예. 근데 증여인데 이 증여 하남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증여를 준대. 내 물건을 부모 물건을 자식한테 줘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보 전후. 부담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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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담을 안고 증여를 주는 거예요. 네네. 이 부담부 증여는 기본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원화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있어요. 그죠? 네네. 아니면 대출을 끼고 있어요. 그럼 매매 금액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10억이야. 네. 전세가 지금 5억이야. 그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 그리고 5억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로 들어가요. 세금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어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세금이 더 나오네.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즉 내 물건을 자녀한테 증여로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얘를 팔았어요. 그죠? 네. 얘를 팔으면 내가 어쨌든 양도세를 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양도세를 내도 남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남는 금액을 갖고 현금 증여를 줄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사줄 때 전세를 낀 상태에서 물건을 사줄 경우에 이 금액만 갖고 현금 증여예요. 자, 그럼 현금 증여라는 부분을 이건 이제 합법적으로 뭐 증여세가 아닌 차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기는 방송상에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금을 조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좀 절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내 물건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팔고 그 다음에 현금 증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가 정답일지는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네. 왜 그거는 계산 해가지고 저 세법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할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네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 물건을 주는 게 아닌 이렇게 현금 증여를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죠? 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가 뭐 내가 물건을 길동에 남겨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자녀한테 준다고 쳐요, 그죠? 네. 그럼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자녀한테 어떤 물건을 줄 거냐? 지금 아파트는 안 되겠죠. 일단 네,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조그만 빌라를 사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빌라라는 부분이 자녀한테 지금 미성년 그 성년인데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만약 여기서 빌라도 구축 빌라나 신축 빌라냐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신축 빌라 어떤 금액적인 뭐 면적 요건도 있지만 그 물건을 매입을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취득세부터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주택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하나를 갖고 있어. 자녀가 하나를 갖고 있는 손치더라도 그걸 합쳐요. 그제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신축은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는 혜택을 줘요. 그러면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니까 내 주택이 하나 있는 거니까 취득세는 몇 퍼센트다? 기본 8% 12%가 아니라 기본세율 1에서 3%로 취득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방법론을 아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내 물건에 대한 하남에 대한 부분을 부담으로 줄 거냐 아니면 이제 그걸 매도를 하고 증여를 줄 거냐를 한번 첫 번째 생각을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자녀명의로 하되 취득세가 부담이 되니 왜냐하면 만약에 취득세 빌라 하나 사는데 6억이라고 하더라도요 6억의 1%예요 기본적으로
세율이. 근데 만약에 8%라고 그러면 68에 4,800만 원. 즉 600만 원 낼 거냐 4,800만 원 낼 거냐는 어마무시한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축 빌라가 좀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아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때 과연 신축 빌라는 또 어디다 사야 돼? 이게 또 숙제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차근차근 이런 거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가고 그다음에 확신이 든다면 이거를 뭐 매도를 한다든지 부담부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도 딱 한 30%만 이해하면 되고요. 나머지 한 70%는 세미나에 와서 조금 얻어가시는 게 또 효과적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늘 절세는 필요한 거니까 또 좋은 재테크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동안 좀 해외에 오래 있었는데, 네. 이제 좀 입국을 해서, 지금 거주용이나 아니면 투자용 구매를 좀 할까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주택이 없고, 그 부부 둘이서 네.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 15억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에 실거주를 하면서 네. 투자도 가능한 투자도. 곳이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특별히 지역을 제한 두는 거는 없으시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15억 정도의 가용 자금으로 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동산 어디가 좋을지 오랫동안 밖에 나가 계셔서 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윤한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저보다 훨씬 좋으시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해외 오래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또 거주 겸 투자 겸 해서 지금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을 하는데 현금 15억으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제가 해요. 거주 겸 투자. 그죠? 네. 투자 겸 거주. 거주. 자, 우리 시청자님은 뭐 틀린 게 서로 이제 어순이 틀리죠. 거주가 우선하냐, 투자가 우선하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느낌으로는 거주 겸 투자가 좋아요, 투자 겸 거주가 좋아요? 투자 겸 거주가 더 좋지 그렇죠. 않나요? 네. 사실 거주를 하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 인상이 바뀌는 게요. 나는 참 거주하는데 너무 좋아. 공기도 맑고 좋은 곳에 살아. 근데 집값이 안 올라. 그러면 인상이 바뀌어요. 죽상으로 울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한 것처럼 투자를 먼저 선행을 해서 투자 네. 가치가 있는 거를 내가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살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죠? 네. 이제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15억 가지고 아파트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토지 거래를 받아야 되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쪽에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주 겸 투자, 투자 겸 거주라는 부분이 아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 뭐냐면 사실은 거주는 내가 좀 싼 집에서 하고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굉장히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투자 겸 거주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많은 상담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갖고 우리 상대를 해보면요. 투자금 거주라는 이 거주지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쉽게 내 투자액이 올랐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건 팔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20억이 됐어. 근데 20억짜리를 내 손에 쥐어보지 않는 이상은 20억인지를 못 느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따지고 본다면 거주는 나는 조금 더 서울 외곽 쪽에서 그냥 저비용으로 살아. 그죠? 대신에 투자적인 관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꼭 아파트가 아닌 뭐 내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갭 투자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곳에 뭐 빌라를 사둔다든지 다른 물건을 사둔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은 재건축 쪽에 상가 같은 경우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투자적인 관점의 방향성은 여러 가지긴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면 우리 전화 주신 그 분의 그 배우자분 네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네. 사실 이 주택에 대한 만족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촌 군락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 너무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분의 이 남편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제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겸 거주냐 아니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느냐부터 좀 배우자분하고 좀 의논을 해 보시고 나서 그 부분 중에서 만약에 투자 겸 거주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어요. 이왕 우리 사는 거 좀 좋은 곳에서 살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가야 돼. 15억 갖고 강남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어렵죠. 예, 어려워요. 15억? 옛날에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그렇고 뭐 집값이 막 올르다 보니까 15억 갖고 과연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라는 초점만 놓고 봤을 때 가야 될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서울이에요. 그잖아요. 네. 네,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 중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괜찮은 곳을 얘기한다면 한강변에 위치한 구가 11개 구예요. 그렇지 않은 구가 14개 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쪽 강북쪽에 위치한 것이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용성이란 것도 이렇게 앞자를 따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인기가 좋아요. 또 아래쪽 보면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7개 구입니다. 자, 합쳐서 11개 구가 나머지 14개 구보다는 낫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15억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정해져지죠. 우선 강남 3구는 안 돼. 그죠? 네. 자, 그러면 강동구 쪽으로 넘어갈 건지 광진구인지 성동구인지 뭐 용산구인지 마포구인지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서 한다 그러면 투자 겸 거주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거는 일단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한다라고 한다면은 거주 비용을 얼마를 드릴 것이냐는 우리 시청자분과 우리 배우자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나 아파트 사는데 한 5억 갖고도 살 수 있어요. 뭐 서울 꼭 아니래도 서울 변두리를 가면은 뭐 구리 남양주 이쪽으로만 가도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선회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선택의 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선 뭐 교통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기능이라든지 교육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어느 미니멈 한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10억은 필요하겠다. 뭐 얼마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할 때 본다면은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 아까 아파트처럼요. 이왕이면 좀 한강변 근처에 있는 곳 그리고 용산구라든지 이렇게 뭐 광진구라든지 뭐 송파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외타 지역 중에서 좀 전망이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만 할 게 아니고 2개, 3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 겸 거주보다도 월등히 나중에는 결과치로는 효과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전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입주만 해서 이거를 맞아요. 좀 좋은 곳으로 가서 네. 좀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제 얘기를 딱 방법도 들어보시면 있구나. 네. 거주 만족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점점 스마일 인상이 돼 가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잘 하면 재테크를 잘 해야지만 네. 좀 모든 가족의 구성원의 모든 인상이 변해질 수 있다. 좋게.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은 우리 배우자분하고 꼭 세미나에 같이 오셔서 예.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이렇게 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